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10월 15일 이슈 진단 200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 공군이 남진하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미국인이 사재기 계획을 갖고 있거나 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중급유기가 남진하해에 가까운 오키나와 카데나 기지가 아니라 훨씬 멀리 떨어진 괌 앤더슨 기지에서 발진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한 연구위원은 이러한 사실에서 아주 엄청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본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이 광동성 인민해방군 해병대 기지에서 전쟁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미국인이 이미 식품과 생필품 사재기 계획을 갖고 있거나 세울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상당수 미국인이 시골 지역으로 대피하고 있거나 총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11월 3일 대선에서 크게 승리하고 중국의 4.15 부정선거 다루기를 희망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2020년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워싱턴과 북경의 점증하는 군사적 긴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조만간 닥칠 미래의 군사적 갈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역과 기술의 전쟁은 진행 중이고 조만간 군사적 갈등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최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북경 대학교에 있고 북경 정부가 지원하는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상황실이라고 SCSPI를 인용했습니다. SCSPI는 9월에 최소한 60대의 미 공군 제트기가 남중국해 전역에서 작전을 했다고 전하면서 이것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미래의 장거리 임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60대 중 41대는 남중국해 분쟁수역 상공을 비행했고 6대는 동중국해 그리고 특이하게도 13대가 황해, 대한민국의 서해를 비행했다고 합니다. 이 지도에서 이게 붉은색 점선 부분이 바로 스프레트릴 군도,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군도, 여기가 바로 분쟁수역입니다. 미 공군이 집중적으로 이 지역을 정찰 비행하고 있고 이 지역 상공에서 그 공중급유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SCSPI는 특이하게도 미 공군 항공기들이 공중급유를 자주 했다면서 이것은 미군이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의 군사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CSPI는 이러한 공중급유 훈련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SCSPI는 미국이 일본에 있는 카데나 공군기지가 아니라 괌에 있는 기지에서 공중급유기를 파견한 것도 이례적이라면서 이러한 작전은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SCSPI는 이러한 작전이 극단적인 조건에서 미래의 장거리 연료 재충전을 준비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남중국해 수역이 여전히 미국에게 중요한 수역임을 보여주는데 최근 황해 수역에서도 미군의 작전이 급증했다. 2개월 전까지는 황해에서 미군의 활동은 간헐적이었다. 여기서 황해는 대한민국의 서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SCSPI는 7월과 8월에 미 공군 항공기 비행 횟수가 비슷했으나 그들이 민간 항공기의 식별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비행 횟수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싱가포르에 있는 S. 라자라트남 스쿨 오브 인터내셔널 스터디스라고 하는 연구소의 연구위원인 벤 호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게 공중급유 훈련을 하고 공중급유기를 전개하는 것은 미 국방성의 비상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가 아니라 괌에서 공중급유기가 들어온 것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 초기에 중국이 일본 열도에 있는 미군 기지를 선제 공격해서 깨부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벤호는 그것은 또한 워싱턴이 미군 병력을 중국으로 전개하기 전에 잠시 일본에 주둔하는 것을 일본이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두 가지 환경 속에서 미국은 괌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가장 큰 걱정은 중국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요사태 또는 정치적 불안에 틈을 타서 대만 또는 남진아해에서 공격적 행동을 취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그러한 행동을 억제해야 하고,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훈련 임무는 그러한 전향적인 자세의 부분으로 보이며 북경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벤 호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이 목전에 다가온 것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이 근대사회에 바이러스를 퍼뜨려 선례 없는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한 사실에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시진핑이 화요일 광동성 인민해방군 해병대 기지를 방문해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진핑이 화요일 대만 해협에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해병대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차오조우에 있는 인민해방군 해병대 기지에서 시진핑이 너희들은 전쟁 준비에 너희들의 생각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고 People's Liberation Army 데일리가 전했습니다. 그는 또 해병대가 남진아해와 대만에서 중국의 주권, 안보, 영토권, 해양 이해, 그리고 해외 이해를 지키는 임무를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중국의 특색을 가진 해병대를 건설하기 위해 중요한 이론적 그리고 실제적 이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이 11월 3일 미국 대선의 사전선거 조작으로 트럼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군사도발을 감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명의 퇴역 미군 장교들이 디펜스 원이라고 하는 저널에다가 미국의 고위 군 지도자들에게 대선 결과에 트럼프가 승복을 하지 않아 헌정 위기가 발생하면 정예 82 공정부대가 워싱턴에 낙하해서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쫓아내라고 촉구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위에서 서술한 헌정 위기에 당신들의 의무는 헌법적 권력 이양을 지지하기 위해서 미군에게 매우 단호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썼습니다. 당신이 침묵한다면 쿠데타에 연루될 것이다. 즉 군대가 쿠데타를 막아서 군대가 쿠데타를 해서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성이 공식적으로 이 글을 쓴 존 네이글과 폴 잉링을 비난했습니다. 폴 잉링은 이름으로 볼 때는 중국 사람 같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거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좌파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들이 표본을 조작해서 바이든 압승 분위기를 만들고 우편 투표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이 11월 대통령 선거와 연방 대법원 판사 후보인 에미 코넷 베렛 인준 청문회를 둘러싸고 규모, 빈도, 그리고 강도를 더해가는 광범위한 시위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뉴욕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뉴욕 경찰위원회의 더머 시아는 오늘 11월 3일 대선에서 최근에 벌어진 가장 강력한 접전을 목격할 것이라면서 수주에 걸쳐 승자가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2차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오고 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그리고 11월 3일 대선이 대대적인 폭력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미국인이 식품과 생필품 사재기 계획을 이미 했거나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스포츠 앤 리저 리서치 그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미국인이 이미 식품과 생필품 사재기 계획을 세웠거나 세울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미국인들이 시골 지역으로 대피하고 있고 상당수의 미국인이 총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소련의 AK-47 소총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위로 재선에 성공해서 이 모든 불안한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민경욱 의원이 미국의 도움으로 4.15 부정선거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